자, 아침에 제가 무슨 짤을 하나 보는데 그 저기 뭐냐 어떤 응급실에 계신 의사가 응급실에서 한 25년을 근무했대요. 와. 오랫동안 하셨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수많은 응급 환자를 중에 살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 거야.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기가 막 숨을 헐떡거린다고 막 아기를 안고 왔는데 병원에서 들어왔는데 의사가 딱 보니까 애가 숨이 멎어 있는 거야. 그때 그 아버지의 그 절규와 그 울음 소리를 그 의사가 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의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국 삶과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매 순간 다음에 잘해야지 또는 뭐 나중에 크면 잘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잘해야지 그런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매 순간순간에 늘 최선을 다하고 늘 거기에 진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막 얘기를 하셨어.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청 잘 놀아줬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청 일어나서 이제 막 빨리 씻기고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아침에 막 놀아주고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그렇구나. 나중에 뭐 좀 더 잘 되면 이런 게 아니라 늘 순간순간에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해봅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할 거는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이제 3학년들한테 제가 얘기한 적 있고 2학년들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건데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10년 단위입니다. 기억나시죠? 들었던 사람들은. 자, 그러면 앞에 근현대사 이전을 전근대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근대 이전이죠. 전근대사는 거의 100년 단위로 몇 세기 몇 세기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려도 500년, 조선도 500년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기 단위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근현대사부터는 10년 단위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대략 근현대사가 1860년대. 근데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서 아마 강화도 조약이 시작될 겁니다. 근현대사가. 그러면 앞에 흥선대원군이 있는 60년대는 전근대사에 붙어 있겠죠.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보로 만들어놨으니까 흥선대원군부터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요 장은 뭐냐? 요 장은 제가 10년 단위로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시험에 나온 주제들. 자, 그래서 전부 5글자로 통일해놨습니다. 이래야 외우기가 좋아요. 딱딱 끊어져야. 자, 그래서 60년대의 키워드는 대원군,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원군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다 지금 읽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런데 근현대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 1910년 이전까지, 이때를 근대 개화기, 대부분 고종이 집권하던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가 개항을 하고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서구 열강, 일본, 청나라, 러시아 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결국 망하죠. 사실 그 좋지 않은데 결과인데 아무튼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일제강점기가 이제 찾아오고 근데 제가 일제강점기라고 쓰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독립운동기라고 썼습니다.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보통 일제강점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일본 입장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세 식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된 게 45년이죠. 해방이 된 게 45년인데 45년부터 48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밖에 안 되지만 요거는 특별히 10년 단위를 안 끊었죠. 대부분은 10년 단위인데 3년만 끊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요 3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셨나요? 네. 법원을 치고 들어갔죠. 시민들이 법원을 다 깨버리고 부수고 경찰 얼굴이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거 뉴스에서 못 보셨나요? 경찰 만패를 뺏어가지고 경찰을 치고 경찰 문재인. 그런 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외치는 구호 그 쳐들어 들어가신 분들이 외치는 구호 저놈의 빨갱이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그런 거 외치고 있거든요. 빨갱이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빨갱이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라고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시작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대사에 어떻게 보면 이 꼬여있는 이 정치사의 시작이 요 3년에 일어나요. 요 3년. 근데 이 3년이 참 공부해보면 아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3년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 파트를 끄집어내서 따로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 단위라기보다는 정부 단위로 공부하면 됩니다. 이승만 정부 12년.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 5, 6, 7, 8, 9대 18년 하셨거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물론 박정희 정부는 이제 좀 유신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가겠죠. 그건 전두환 정부 이후에 다 넣어놨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해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거의 통일정책 외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근현대사는 세 파트다. 세 파트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하루 만에 끝내고 싶은 겁니다. 자, 봅시다. 거의 내가 장담하건데 지금 2학년들은 내년에 올해 되죠. 3학년 돼서 저 근현대사를 자세히 배우지 못하고 졸업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진도를 잘 못 나가세요.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몰라. 그 선생님도 새로 오시는 선생님도 나처럼 내신 산출 다 끝나고 계속 진도를 나가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좋아요. 저는 좋았습니다. 너무 네네. 행복했어요, 쌤 그 진짜. 좋아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건데.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방학 때 중학교 때 뭐 무슨 방과후 수업, 보충 수업을 하러 겨울 방학 때 나가냐 하니까 옆에서 우리 와이프 하는 말. 그 학전생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매니아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와이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 봅니다. 60년대. 우리 독질하잖아. 자 60년대. 자 60년대의 아까 핵심은 흥선이었습니다. 흥선 여기 가려졌는데 흥선 대원군. 그러니까 대원군이 집권했고 사실 왕은 고종이었지만 실세가 대원군이었거든. 자 그래서 뭐 앞에 부분 우리가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깨뜨리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자 이게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 자 경제적으로는 임술, 농민봉기, 뭐 진주밀란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 삼정의 문란이 엉망진창이었어. 이걸 깨기 위해서 민생 안정을 추구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그 다음에 해외 대내 정책. 해외 정책은 어떠냐? 해외 정책은 분명히 대원군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그럼 지금 트럼프가 오늘 취임해요. 세계의 모든 이목이 트럼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싸움도 트럼프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미국이 지원 안 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기 어렵단 말이야. 둘째, 시진핑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마들 우리한테 관세를 얼마를 때릴까? 저거 저 또라이가 어떻게 할까? 시진핑도 김정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내 핵 안 쏠게 너한테 그 대신 우리 핵 보유국 인정해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만 감옥에 가기 싫은데 감옥에 먹으샷 뛰는신다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그니까 지금 참 해외에 내놓기 참 부끄러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민주 시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시위는 하지만 폭력은 없다라고 우리 민주주의를 자랑했었는데 어제 그게 다 무너졌어 또. 그게 참 슬퍼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자 그럼 그때는 어땠나 봅시다. 그때는 우리 정부도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최강 청나라가 영국한테 깨졌다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청이었거든. 근데 그 청이 영국이라는 나라한테 깨졌다. 그 다음에 2차 아편 전쟁 때 영토가 같이 덤벼가지고 또 깨지죠. 2번 깨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오더니 동아시아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나라가 일본이죠. 그 일본을 깨버리고 일본의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강제로 개항시킵니다. 미일화 친조약을 냈죠. 폐일제독이 이끄는 배가 들어와서. 근데 여기에서 청도 당하고 일본도 당했지만 일본은 곧바로 하급 무사들이 일본은 원래 무사 사회였죠. 사무라이 시대들 하급 무사들이
난을 일으켜서 에도막부를 없애버리고 다시 황제, 천황이죠. 자기들이 말하는 천황을 다시 세우면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그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 천황이야. 그래서 이 한자로는 명치 유신이라고 그러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어떤 시대가 이제 막 따라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 제국주의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 대원군의 선택은 이 선택이 여러분 막 맞다 틀렸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단점은 있는데 대원군의 선택은 일단 걸어 잠그자. 골치 아프다. 전마들 골치 아프다. 국내도 지금 시끄러운데 전마들까지 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일단은 대원군은 통상의 요구들을 거부하는 통상 수교를 안 하는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어떤 흐름인지 이제 간단하게 보셨죠?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근현대사부터는 뭔가 내가 배열하는 게 조금 다르죠? 앞에 조선까지는 되게 팍팍하잖아. 네. 팍팍한 느낌인데 근현대사부터는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널널하게 써놨어. 자, 보시면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도 가문을 없애야 돼. 비면 안동김씨 날려버려. 안동김씨. 뭐 구체적인 과정들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 그 다음에 비변사가 원래 저기 삼포외란 때 생겼다가 삼포외란 때 비변사라는 임시, 그러니까 변방의 어떤 업무를 비상시에 이제 맡아보는 관청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비변사가. 그러니까 삼포에서 외란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임시로 생긴 게 비변사인데 이게 을묘외변 때 거의 상설화됩니다. 상설화되었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제 전쟁을 막 거치니까 이게 더 커진 거야. 힘이 세져서 이때는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야. 의정부와 육조는 있었지만 허수아비였고. 그래서 이 비변사를 날려버려. 대원군이 비변사 없애버려. 그리고 정치는 의정부로 다시 돌리고 군무는 군대 관한 거는 삼군부로 돌렸어. 그리고 양반들의 어떤 그 모임이라 할까요? 양반들의 어떤 세력의 거점이라고 보이는 서원을 대폭 정리해버려요. 원래 서원 정리는 여러분, 원래 서원 정리는 영조 때도 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조 때에도 서원을 정리한 적이 있어. 근데 흥선은 더 날려버린다. 흥선은 전국의 47개 빼고는 다 없애버려요. 그럼 47개 중에 살아남은 데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뭐 도산소원 같은 데 있잖아. 그런 거 빼고는 다 날려. 만동명,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을 도와줬잖아. 명에게 제사 지내고 뭐 자기들의 어떤 그 노론의 막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제사 지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 자, 그리고 법전이 나옵니다. 법전. 자, 항상 법치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을 안 믿어서 사법부 때문에 난리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법치가 보면 정리해 볼게요. 경국대전이 있었죠. 네. 경국대 성종 때,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죠.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다음 뭐 있었나요? 대전, 속대전이 먼저 나오지. 자, 속대전이 있었죠. 속대전 영조 때. 그다음에 대전 통편이 있었죠. 요게 정조 때입니다. 그다음에 대전 회통이 등장하죠. 이게 고종 때라고 보면 돼요. 이걸 대원군 때라기보다는 대전 회통. 요거는 고종 때 등장하죠. 헷갈리는 거는 이겁니다. 통편 회통. 통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먼저고 통이 뒤에 있는 게 뒤에 나온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외울 때. 다 법전이에요. 선생님 왜 자꾸 법전을 만드나요? 세상이 바뀌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법도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육전 조례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법전입니다. 지금은 다 외우지 말고 저렇게 흘러갔구나 이 정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이 원래는 뭐였어요? 여러분? 무슨 건물이었어요 거기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원래 무슨 건물이었어? 그건 몰라요? 국방부 건물입니다. 국방부. 원래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잖아. 근데 청와대에서 그 건물을 옮겼다며 국방부. 그럼 국방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야 되겠죠? 대통령 온다 하니까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전 비용만 막 수백억 드는 건데. 이전 비용.
그런 것처럼 그 뭐야 어떤 그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보여주는 거죠. 나는 청와대 같은 구석에 숨어서 있지 않겠다. 제왕적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왔단 말이야 용산으로. 나와서 잘했으면 다행인데 여기 봐봐 여기서 또 있잖아. 지금 임진왜란때 경복궁이 불탔거든. 임진왜란때 경복궁이 불타고요. 경복궁을 중건 안 했어요. 다시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 어마어마하게 돈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왕 어디 있었냐? 조선 후기 때 왕들은 뭐 광인, 효연, 숙경영 다 어디 있었냐? 창덕궁에 있었어. 창덕궁. 그 규장각이 창덕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창덕궁에 있었는데 경복궁을 중건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 왕들은 안 했는가? 그게 아니라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 돈을 안 했는데 흥선이 그걸 끄집어냈을 때 흥선이 밀어붙인 건데 경복궁을 다시 짓자. 원래 조선의 법궁 첫 번째 궁궐 제정궁은 경복궁이다. 새로 짓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야. 국가 재정이. 국가 재정이면 봐봐. 이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화폐를 찍어야 돼.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을 갖고 옵니다. 고액 화폐. 엽전 하나가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런 거 찍어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고액 화폐를 찍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한테 가서 니 기부 좀 해라. 기부 좀 해야 되는 거지. 양반들. 돈 많은 양반들한테 기부. 그게 원납전이에요. 원납전. 자, 원에서 납부하는 돈 일종의 기부금이죠. 근데 내가 그때 말했죠. 원망하며 납부하는 돈이라고.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